전쟁이 터지면 자산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갑작스러운 미사일 발사나 전면전 소식은 주식시장을 패닉에 몰아넣고 유가는 치솟으며 금값은 다시 최고치를 경신합니다. 그런데 이런 움직임 그저 공포에 의한 단기 반응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구조적 메커니즘이 숨어 있는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전쟁 상황에 자산이 움직이는 기본 로직을 정리한 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이스라엘 충돌이라는 두 가지 대표 사례를 통해 현실에서의 시장 반응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쟁을 세 가지 파트로 나누겠습니다. 전쟁의 시작, 전쟁 중, 전쟁 이후. 이 세 가지 파트로 시간의 흐름을 통해 어떻게 자산이 움직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쟁이 발발하는 순간, 자산 시장은 혼란 상태에 빠집니다. 글로벌 자본은 리스크 오프라고 하는 위험 회피 모드로 빠르게 전환됩니다. 우선 주식시장은 급격한 하락세를 보입니다. 동시에 금과 같은 전통적인 안전자산은 급등합니다. 금은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자 가치 저장 수단으로 재조명되며 수요가 폭증하기 때문이죠. 또 다른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자금을 옮기는 주요 피난처로 가격이 급등하고 금리는 하락합니다. 달러 역시 전쟁 초기에는 강세를 보입니다. 미국 경제의 상대적 안정성과 달러의 기축통화 위상 덕분에 글로벌 자금은 유로, 파운드, 엔화 등에서 이탈해 달러로 쏠립니다. 반대로 전쟁 당사국의 통화는 급락하는데 2022년 전쟁 직후 루블화가 일시적으로 30% 이상 폭락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 자산 시장은 일시적 충격을 넘어 구조적인 문제로 악화됩니다. 그중 원자재 시장은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특히나 주요 생산국이 전쟁 당사자인 경우 원유, 천연가스와 같은 에너지, 밀, 옥수수 곡물 등의 가격은 수급 불안으로 급등합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자산 배분 전략에도 중대한 영향을 줍니다. 이러한 가격 상승은 곧 국채 금리 상승으로 연결됩니다.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 중앙은행들은 긴축을 단행하고 이에 따라 주식 기업체 등 위험 자산은 재차 하락 압력을 받게 됩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성장주는 금리 상승기에 가장 먼저 타격을 받습니다. 한편 이 시점부터는 안전자산과 위험자산 간 분화가 본격화됩니다. 자금은 실물 기반 자산인 금, 원자재, 일부 방산에너지주로 몰리고 반대로 고평가된 성장주는 외면당합니다. 또 국가별로도 양극화가 발생하는데 전쟁 당사국은 외환위기 수준의 자본 유출을 겪는 반면 자원 수출국이나 군수산업 중심국은 수혜를 입습니다. 이 시기에는 어디에 투자하느냐보다 언제 탈출하느냐가 더 중요한 국면으로 평가되며 자산 운용사들은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강화합니다. 개인 투자자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전쟁이 일정 기간 지속되고 시장이 일정 수준의 충격을 흡수하게 되면 자산 시장은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합니다.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진 않았지만 시장은 전쟁을 반영한 새로운 균형점을 형성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변화는 방산주, 에너지주, 원자재 ETF 등 전쟁 수혜 업종 중심의 시장 재편입니다. 러시아 제재로 초반에는 충격을 받았던 유럽이 에너지 공급선을 다변화하면서 미국 중동 에너지 기업의 가치가 재평가됐고 글로벌 방산 지출 증가로 관련 기업들은 중장기 상승 추세에 진입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겠죠. 또 하나 중요한 흐름은 디지털 자산과 대체 자산의 부각입니다. 전통적 금융망에서 배제된 전쟁 중인 국가인 경우 암호화폐를 대안으로 고려한 사례가 있는데요. 일부 국가에서는 자산 수단을 다변화하고 있으며 투자자들 역시 기존 자산 외의 투자처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시장은 경기 침체라는 또 다른 변수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기업의 비용 압박, 소비 둔화, 공급망 재편 등 복합적인 경제 하방 요인이 누적되며 리세션 우려가 커지고 이는 자산 시장 전반에 무거운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처럼 전쟁은 단기 충격뿐 아니라 자산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야기하는 전환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일반 투자자의 포트폴리오에는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전쟁 초기에는 성장주 비중을 줄이고 달러나 금 ETF 비중을 높이는 방어적 전략이, 장기화 국면에서는 에너지나 방산주 ETF를 일부 편입하는 식의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두 가지 사례를 통해 현실에서 그러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적 무력 충돌을 넘어선 글로벌 자산 시장 전체의 지각 변동을 야기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전 세계 자산 시장에는 충격이 퍼졌고 이후 각국의 제재와 대응, 그리고 전쟁의 장기화는 자산별 방향성과 국가별 경제 구조에 깊은 흔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전쟁 발발과 동시에 글로벌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S&P 500, 나스닥, 유로스톡스 50 등 주요 지수는 하루 만에 2에서 5%가량 빠지며 패닉 양상을 보였고 특히 러시아 루블화는 30% 이상 폭락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금 가격은 급등하며 전통적 안전자산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확인시켰습니다. 미국 국채 수익률은 하락하며 채권 가격은 상승했고 달러화 역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자산 흐름은 전형적인 위험 회피 패턴으로 전쟁이 촉발한 단기적 혼란에 따른 시장의 자동 반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자산 시장 내에서 뚜렷한 분화가 나타났습니다. 가장 강하게 반응한 것은 에너지와 곡물 등 원자재 자산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세계 주요 에너지 및 식량 공급국이기에 전쟁은 공급망을 훼손하고 가격을 끌어올렸는데요. 유가는 배럴당 120달러를 돌파했고 천연가스 가격은 유럽에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밀, 옥수수 등의 곡물 가격도 급등했으며 이는 아프리카 및 개발도상국 식량 위기와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자극했다고 볼 수 있죠. 반면 주식시장에서는 방산주, 에너지주, 원자재 관련 ETF가 강세를 보였고 고평가된 기술주는 하락 압력을 받았습니다. 각국 정부의 대응도 자산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러시아에 대한 강도 높은 금융무역 제재를 단행하며 러시아 기업과 은행의 글로벌 시장 접근을 차단했습니다. 스위프트 제재, 루블화 결제 제한, 외환 보유액 동결 등은 러시아의 통화금융 자산에 큰 타격을 줬고 루블화는 한때 무가치 수준으로 급락하기도 했죠.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는 중국, 인도, 중동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경제적 생존을 도모했습니다. 특히 중국과는 에너지 공급 확대와 외환 협력, 무기 거래 등 다방면의 제휴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전쟁이 야기한 자산 재편이 정치 외교 지형까지 확대되는 양상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생각보다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고 2025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데요. 2023년 이후 전쟁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자산 시장도 새롭게 조정된 균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중동 등으로부터 LNG 수입을 확대하면서 관련 에너지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얻었습니다. 동시에 ESG 투자에서 제외되던 방위산업 관련 자산이 다시금 제도권 내 관심을 받으며 가치 재평가가 이루어지기도 했죠. 러시아 내부에서는 달러 기반의 국제결제망 배제를 계기로 중국과의 위안화 기반 무역, 자체 디지털 루블 발행 등 금융주권 회복 시도가 이어졌습니다. 루블화 환율은 급락 후 반등했으나 여전히 제재와 수익 감소로 인한 경제 위축 속에서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이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자산시장 전체의 구조적 변화를 촉발했습니다. 에너지, 원자재, 방산, 통화 시스템까지 다양한 자산군이 전쟁이라는 변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재조정되는지를 확인한 사례로 이후 다른 지정학적 리스크의 참고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에너지와 식량 시장을 뒤흔들었다면 가장 최근의 이란, 이스라엘 충돌은 세계 원유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직접 겨냥하며 또 다른 양상의 위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최근에 벌어진 이란, 이스라엘 전쟁 당시에는 어떤 흐름으로 움직였는지 살펴보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3가지 방법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6월 중순, 이란과 이스라엘 간 무력 충돌이 격화되면서 글로벌 자산 시장은 또 한 번 경랑에 휘말렸습니다. 전쟁의 시점, 확산 양상, 그리고 각국의 대응은 에너지, 금융, 산업 전반에 걸쳐 전방위적인 충격을 불러왔는데요.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의 경우엔 아직 초입이고 장기화될 것인지 갈림길에 놓인 상황이라 시간에 따른 흐름보다는 이러한 충돌이 자산 시장에 미친 영향과 자산별 반응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란의 보복 공격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은 국제 유가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와 브렌트유는 각각 배럴당 75에서 81달러까지 상승했으며 전문가들은 유가가 단기적으로 13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이는 세계 원유 공급의 30에서 35%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군사적 압박 때문이며 중동발 에너지 리스크는 단번에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한국은 중동산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가로 원자재 수입 비용 상승은 소비자 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키게 될 거라고 보여졌는데요. 이에 따라 정유 석유 화학 업계는 물론 전 산업계에 걸쳐 생산비 부담이 확대되었습니다.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극단적으로 높아지며 금융시장도 극심한 요동을 보였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급락했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이탈로 원화는 약세를 보이며 환율은 1,360원대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수출 경쟁력에는 일시적으로 유리할 수 있으나 원자재 수입 단가 상승과 기업 자금 조달 비용 부담 증가로 이어져 실물 경제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한편 금은 대표적 안전자산으로서 투자 수요가 폭증했습니다. 2025년 6월 기준 국제금값은 트로이 온스당 3,339달러에 근접하며 전년 대비 45% 이상 상승하며 전쟁과 긴축 기조가 맞물릴 시기에 강력한 해지 수단으로 부상했습니다. 이는 각국 중앙은행의 금 보유 확대, 인플레이션 방어 수단으로서의 수요, 미국 정책 리스크에 따른 달러 자산 대체 움직임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에너지와 물류비 상승은 수출 산업에도 큰 타격을 줬습니다. 현대차, 기아, 조선화학업계는 이란과의 연결성, 글로벌 공급망 차질, 원가 상승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했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위협은 해운 노선에 영향을 주며 물류 비용이 급등했고 한국 기업들의 수출 일정과 생산 계획에 큰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정부는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하며 금융에너지 무역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위기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 중입니다. 기업들도 환 리스크 관리, 공급선 다변화, 재고 확보 등의 방식으로 위기 대응력을 높이고 있는데요. 이는 향후 유사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매뉴얼화된 대응 전략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죠. 이란 이스라엘 충돌은 전쟁이라는 외부 충격이 자산시장 전반에 어떻게 투영되는지를 명확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고유가, 금값 급등, 원화 약세, 주식시장 급락은 위기시 자산 간 상호작용이 얼마나 긴밀하고 즉각적인지를 다시금 상기시키기도 했죠. 이러한 사건은 재산 배분 전략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하는데요. 시장은 항상 예측 불가능한 충격에 노출되어 있으며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정한 유연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안전자산과 위험자산 간의 비율 조정, 통화, 금, 유가와 같은 글로벌 변수에 대한 이해가 위기 국면에서의 리스크 관리의 핵심이 되니까요. 이처럼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는 자산시장과 실물 경제를 동시에 흔드는 변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향후 투자자들에게는 이러한 이슈를 단순 이벤트가 아니라 구조적인 변수로 인식하고 접근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전쟁은 예고 없이 찾아오고 시장은 그것에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오늘 살펴본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란, 이스라엘 전쟁은 그 대표적인 예시였죠. 더 과거로 돌아가서 살펴본다고 해도 아마 비슷한 움직임을 보일 텐데요. 그동안 큰 전쟁을 포함한 작은 분쟁들까지 글로벌 자산 흐름을 결정짓는 거대한 변수로 작용해왔습니다. 특히 원자재, 통화, 주식시장까지 연쇄적으로 반응하며 위험 회피와 위기 속 기회라는 양면성을 동시에 보여주었습니다. 자산의 움직임은 각국의 경제 구조, 무역 의존도, 지정학적 위치에 따라 다른 양상을 띠기 때문에 단순한 패턴과는 위험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건 이러한 충격 속에서도 명확한 원칙과 전략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입니다. 단기적인 공포에 휘둘리지 않고 중장기적인 시계로 리스크를 분산하며 체계적인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혼돈 속에서 기회를 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불확실성의 시대일수록 투자자는 더 많은 정보를 모으고 더 넓은 시야로 시장을 바라봐야 할 시점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돈 되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